요즘 어딜 가나 AI 이야기뿐이지만 혹시 우리가 AI 혁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칩 같은 게 아니라요. 그 모든 걸 떠받치는 거대한 물리적 현실, 바로 인프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청취자분과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는 보이지 않는 AI 골드러시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자료의 주장이 아주 도발적이에요. 진짜 금광은 실리콘밸리의 코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지어지고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심장을 뛰게 할 전력에 있다는 거죠. 왜 갑자기 전기가 미래의 가장 중요한 화폐가 될 수밖에 없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자료를 통해서 AI라는 거대한 파도 밑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지각 변동을 함께 읽어내는 겁니다. 폭발하는 데이터 센터, 또 그로 인한 에너지 대란, 그리고 국가 간에 보이지 않는 패권 경쟁까지 이 숫자와 전망들이 그냥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청취자분의 삶과 투자에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좀 생생하게 연결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재 미국에만 5,426개의 데이터 센터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건 유럽 주요 4개국이랑 중국을 다 합친 것보다 많은 숫자라는데 사실 이 숫자 자체보다 더 놀라운 건 그 성장 속도더라고요. 그렇죠. 숫자는 그냥 시작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미국에서 건설 중인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무려 4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50조 원이 훌쩍 넘습니다. 400억 달러요? 네,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속도냐면 2022년 초랑 비교하면 400%가 폭증한 수치예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 이걸 현대판 골드러시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단순한 건설 붐이 아니라 이 자본이 움직이는 방향 자체라 바뀌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400억 달러라니. 와,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걸 체감하시려면 우리가 흔히 아는 상업용 부동산, 그러니까 사무용 빌딩 시장이랑 비교해 보면 확 와닿습니다. 아, 오피스 빌딩이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불과 3년 전만 해도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은 상업용 빌딩 시장의 7분의 1 수준에 불과했어요. 7분의 1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어떠냐? 곧 추월하기 직전입니다. 수십 년간 상업 부동산의 왕이었던 오피스 빌딩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에 자리를 내주게 생긴 거죠. 이건 경제 지형은 완전히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극적인 변화네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방아쇠를 당긴 게 2022년 11월에 나온 챗 GPT 하나였다는 게 좀 믿기지가 않는데요. 보통 기술 유행이라는 게 거품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서비스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물리적인 건설 시장을 통째로 뒤흔들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자료의 핵심입니다. 챗 GPT 이전의 AI는 주로 기존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류하는 수준이었죠. 구글 검색이나 아마존 추천처럼요. 그렇죠. 하지만 챗 GPT 같은 생성형 AI는 완전히 다릅니다. 스스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야 하잖아요. 이 과정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는 이전 AI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미친 듯한 인프라 경쟁에 뛰어들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챗 GPT가 이 정도는 해야 AI라고 부를 수 있다는 눈높이를 확 올려버렸고 그 기준을 맞추려고 너도 나도 건물을 짓기 시작했다. 이런 거군요. 정확합니다. 400억 달러어치 건물을 짓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걸 전부 가동하려면 상상도 안 되네요. 이 모든 컴퓨터에 불을 켜는 데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전기가 필요한 거죠?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여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데이터 센터는 결국 전기를 먹는 하마들이거든요. 이 자료가 제시하는 예측치를 보면 정말 입이 떡 벌어집니다. 2030년, 그러니까 불과 6년 뒤에 미국 데이터 센터들이 사용하는 전력량이 미국 전체 전력 소비의 8.1%에 달할 거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8.1%라고요? 네, 8.1%입니다. 국가 전체 전력의 거의 10분의 1을 데이터 센터가 혼자 쓴다는 거잖아요. 이건 그냥 전기를 많이 쓴다 수준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 안보를 걱정해야 할 수치 아닌가요?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3.9%였는데 불과 7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뛰는 겁니다.
그래서 자료는 모건 스탠리의 예측을 인용하는데요. 향후 3년 안에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무려 36기가와트의 전력이 부족해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36기가와트요? 네, 이 36기가와트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 대형 원자력 발전소 36개를 더 지어야 채울 수 있는 양이에요. 이게 바로 AI 혁명 전체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대한 병목 현상인 거죠. 아무리 좋은 엔비디아 칩이 있어도 전기가 없으면 그냥 비싼 돌덩이에 불과하니까요. 이건 단순히 기업들의 고민으로 끝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전력 부족 현상이 혹시 이미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네, 자료는 그 점을 명확히 지적합니다. 먼 미래의 일이 아니에요. 벌써요? 챗GPT가 출시된 이후 미국의 평균 전기 요금은 23%나 올랐습니다. 23%요? 네. 그리고 2020년부터 따지면 무려 40%가 올라서 같은 기간 동안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을 훌쩍 뛰어넘었죠. 와, 저도 지난달 전기요금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다 AI 때문이라고 단정할 순 없겠지만 자료에서 보여주는 이런 거대한 수요 폭증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현실적인 증거입니다. 듣고 보니 우리가 AI를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던 것 같네요. 클라우드라는 이름처럼 그냥 구름 속에 떠 있는 무언가로 여겼는데 실제로는 막대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물리적인 공장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AI 경쟁의 본질은 결국 에너지 경쟁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은 단연히 미국 안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뭐랄까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죠. 글로벌 경쟁이라면 역시 미국과 중국의 대결 구도를 빼놓을 수 없겠죠. 그런데 자료를 보니 단순히 데이터 센터 개수만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아주 흥미롭습니다. 데이터 센터 개수만 보면 중국은 약 449개로 5,000개가 넘는 미국에 비하면 좀 초라해 보이죠? 네,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하지만 중국은 규모의 경제로 승부를 보고 있습니다. 개별 데이터 센터의 크기가 미국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거대해요. 초대형,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집중적으로 짓는 거죠. 그 결과 전체 전력 소비량은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효율성으로 양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전략이죠. 자료에 있는 1인당 에너지 사용량 그래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00년 이후에 중국의 1인당 에너지 사용량이 무려 350%나 증가했어요. 네, 엄청나죠. 같은 기간 동안 오히려 감소 추세였던 유럽연합, EU와 이제는 거의 같은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건 세계 에너지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이것이 바로 자료가 말하는 AI 군비 경쟁의 2라운드입니다. 1라운드가 엔비디아의 GPU 같은 반도체 칩을 확보하는 두뇌 전쟁이었다면 2라운드는 그 두뇌를 작동시킬 에너지를 확보하는 심장 전쟁으로 넘어간 겁니다. 심장 전쟁이요? 네,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2025년 한 해에만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8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8천억 달러면 우리 돈으로 1,000조 원이 넘는 돈인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계획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단 하나의 전제 조건이 무너지면 그냥 종이 위의 숫자가 될 뿐입니다. 정말 그렇네요. 1,000조 원짜리 계획이 전기 때문에 멈춰설 수도 있다니 이 엄청난 에너지 부족 사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이대로 가다간 AI 혁명이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서 멈춰버릴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다들 필사적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가장 유망한 장기적 해결책으로 꼽는 것은 바로 원자력 발전입니다. 원자력이요? 보통 친환경 에너지 하면 태양광이나 풍력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태양광이나 풍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이 있죠. 바로 간헐성입니다. 아, 계속 발전할 수가 없으니까요? 네,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발전을 멈추니까요. 하지만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꾸준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에너지원은 사실상 원자력밖에 없다는 게 이 자료의 시각입니다. 비용 면에서도 메가와트 시당 71달러로 꽤 효율적이고요.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는 원자력 발전소 하나 지으려면 안전 문제나 규제 때문에 10년 이상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자료를 보니 지금 건설 중인 대형 원자로는 단 한 기도 없다고 하네요.
AI 발전 속도는 하루가 다른데 에너지 공급은 10년 뒤를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바로 그 지점에서 심각한 전략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미국이 규제와 여론에 막혀서 주저하는 동안 경쟁국들은 미래 에너지 인프라를 무서운 속도로 구축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짓고 있나요? 네. 자료에 따르면 현재 중국은 29기, 인도는 6기, 심지어 이집트와 러시아도 각각 4개의 원자로를 건설 중입니다. 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국가 차원에서 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거죠. 그럼 미국은 이대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래서 자료가 주목하는 게 바로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입니다. SMR이요? 네, 기존 원전처럼 10년씩 기다릴 필요 없이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할 수 있는 미니 원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 속도와 유연성 때문에 SMR이 AI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바로 이 병목 현상을 SMR 같은 혁신 기술로 해결하는 기업이 다음 시대의 구글이나 애플, 즉 세계 최대 기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MR이 부족한 공급을 해결할 열쇠가 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수요는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의 데이터 센터 수요도 감당하기 힘든데 미래에는 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자료 역시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두 개의 거대한 수요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요? 아직은 좀 먼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현재는 전체 로봇 시장의 0.2%에 불과한 아주 초기 단계가 맞습니다. 자료는 이걸 1990년대 초반의 인터넷에 비유해요. 지금은 미미해 보이지만 엄청난 잠재력을 가졌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보다 4배의 생산성을 내면서 24시간 지치지 않고 일하는 로봇 군단이 공장과 물류창고를 가득 채우는 미래를요. 그 수많은 로봇들을 만들고 충전하고 또 제어하는 데 필요한 전력과 데이터 처리량은 지금과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AI 데이터 센터 수요를 한 단계 더 폭발시킬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상상만 해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럼 또 다른 수요 파도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 모든 미래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핵심 소재입니다. 자료는 그중에서도 특히 은을 주목합니다. 은이요? 귀금속이요? 네. 우리가 보통 귀금속으로만 생각하는 은은 사실 현존한 금속 중에 전기 전도성이 가장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고성능 서버, 각종 센서, 반도체 같은 최첨단 전자제품에는 은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요. 아, 그렇군요. AI 인프라가 확장될수록 은에 대한 산업적 수요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논리죠. 단순한 안전자산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혈액과도 같은 전략 자원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AI 데이터 센터만으로도 전력난이 심각한데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첨단 소재 수요까지 더해지면 에너지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질 거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모든 미래 기술의 기반에는 결국 안정적이고 풍부한 에너지라는 대전제가 깔려 있다는 것을 이 자료는 계속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정말 명확한 것 같습니다. AI의 화려한 소프트웨어나 놀라운 언어 모델의 이면을 봐야 한다는 것. AI 혁명의 진짜 이야기는 코드를 짜는 스크린 뒤가 아니라 거대한 데이터 센터를 짓고 그것을 가동시킬 막대한 에너지를 확보하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있다는 거군요. 결국 전력의 흐름을 따라가야 진짜 기회가 보인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다음 세대의 조단위 기회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을 넘어 이 거대한 에너지 병목 현상을 해결하는 기업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아주 강하게 주장합니다. 빌 게이츠가 농지를 사들이면서도 에너지 기술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일론 머스크가 자동차와 우주선뿐만 아니라 에너지 사업에 집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이 거대한 흐름을 누구보다 먼저 읽고 있는 거죠. 자료에서 빌 게이츠가 미래의 화폐는 에너지 단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는 구절이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우리가 쓰는 돈은 사실상 신뢰에 기반한 약속이지만 에너지는 물리 법칙에 기반한 실체이고 모든 경제활동의 근원이기 때문이라는 그 설명이 와닿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자료의 결론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칩이나 알고리즘에 대한 열광을 잠시 내려놓고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근원적인 힘, 즉 에너지를 주목하라는 겁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경쟁 구도와 새로운 부의 기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판가름 날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자료는 전력이 새로운 화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래의 국가들은 단순히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는 경쟁을 넘어서 오늘날 미국이 달러 시스템을 통해 세계를 통제하듯 에너지 패권을 이용해서 다른 나라의 산업과 기술 발전을 통제하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을까요?